그는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보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더 많아요. 네, 여러분들 뭐 공신 유튜브 이런 걸로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진짜로 공부 방법이라고 뭐만 해도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치기만 해도 돼요.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쳐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꼭 제 것만 참조하지 말고 뭐 참조하겠어? 네,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가셔서 검색하시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교시 따단 연습장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지난 차시 예고와 좀 달라요. 네, 이번 차시는 뭐냐? 수학 연습장이에요. 뭐냐면 연습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만화보다 재미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네, 오늘은 연습장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이 자기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상을 4교시 때 하려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연습장을 할 건데 뭐냐면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저번에 했었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 선택은 세 권의 문제집 한 번씩 푸는 게 좋아? 똑같은 문제 세 번 푸는 게 좋아? 뭐가 좋다? 얘가 좋다라고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2교시 때 했었죠. 두 번째 시간 때. 네, 그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무조건 해야 되겠더라고.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밑에다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처럼.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풀이를 안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택은 여기를 선택할래요? 여기를 선택할래요? 지금은 여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필요한 건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책을 여러 번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 내가 책을 열었는데 깔끔해야 내가 풀고 싶어질까? 더러워야 풀고 싶어질까? 깔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번 풀려면 뭐 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가? 풀이 또는 답이. 하지만 채점 기호는 더러워야지 당연히. 왜? 이건 기록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회사 깔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문제집에 항상 따라붙은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연습장. 다른 거 아니에요. 연습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네, 한 과목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목당 연습장 한 개씩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연습장이 아니면 뭐 필기노트가 되는 거겠지. 저는 이게 조금 필기 노트. 네, 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도 수학 연습장이 필요해요. 잘 봐요. 연습장이에요. 정리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네. 그래서 보면 수학 연습장은 보통은 웬만해서는 수학 노트를 사주면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줄노트를 이용하셔도 돼요. 줄노트를 이용해서 뭐 하면 돼? 그냥 우리가 반 접으면 돼. 적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수학은 왜 이렇게 반을 나눠서 보냐? 수학은요, 실제로는 길게 늘어 쓰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풀이를 더 많이 써요.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는 걸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물어볼게. 여러분은 얼마나 공부할까? 아니면 나는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까? 당연히 공부 안 한 친구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네, 공부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볼게요. 나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는 학원도 다니고, 시험 전날 막 밤도 새보고, 그러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수학을 예를 들게 선생님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수학을 더 많이 알고 수학을 많이 가르쳐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수학을 여러분들이 중3 때 몇 문제를 풀었을까? 100문제? 1000문제? 아니면 10,000문제? 네? 10,000문제? 어느 정도 풀었을까요? 평균적으로 제가 중학생들 가르쳐본 결과
네, 약간 말 그대로 학원을 다니고 그냥 학원만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니면 학원을 다니거나 나는 따로 말 그대로 문제집 풀고 이렇게만 풀어도 몇 문제 풀자. 중학교는요 3,000에서 4,000개 정도 풉니다. 생각외로 많이 풀어요. 대단하지 않아? 너네가 1년 동안 푸는 문제 개수라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연습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건데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말 그대로 그냥 수행평가 봤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포트폴리오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하는 거 학습지 검사하는 것처럼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얘를 선생님 해보니까 진짜 많은 도움이 됐고 스스로에게 선생님은 이거는 나중에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알려줄게요. 연습장 쓰는 방법은 이래요. 내가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연습장이야. 정리하라는 거 아니야? 1번 써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요. 그냥 풀어요. 저는 줄도 신경 안 썼어. 풀어요. 연습장이야. 끄적이는 거야. 뭐 x-5는 3. 아하. x는 8. 아, 끝. 뭐 2번. 도형, 세모. 아, 세모가 닮으려면 몇 대 몇, 몇 대 몇. 아, 이런 형태로 풀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2번 풀었어. 그럼 넘어가. 그럼 3번이야.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4번, 5번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야.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문제 풀겠어? 20문제 푼다라고 해서 20을 풀자고. 아니면 10문제 풀자라고 10문제 풀어도 돼. 20문제 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첫날 끝인 거야. 그러면 둘째 날로 가자. 그럼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연습장을 쓸 때는 그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싶은 거. 내가 문제를 풀 때요. 그 앞에 번호를 붙여요. 1번 문제 풀었고, 두 번째 문제 풀고, 세 번째 문제 풀고. 이렇게 번호를 붙이자라는 건데, 20번까지 풀었죠, 그러면? 둘째 날에 가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21번. 둘째 날에. 그러면 21번, 22번,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는 15번 풀었어. 이러면 몇 번 풀까? 35번 푸는 거야. 연습장인데 그 앞에 뭐를 붙이자? 번호만 붙이자라는 겁니다. 풀고 나서 뭐 하자? 날이 바뀌면 이제 셋째 날로 갈게요. 셋째 날은 핑크색. 그때는요. 몇 번부터 시작하면 될까 이제? 36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37번, 38번. 이렇게 쭉 하면 몇 번? 50번. 잘 봐요. 하루 10개에서 20개만 풀었는데 3일 지났더니 벌써 몇 개야? 50개야. 3일 지났더니 50개야. 그러면 30일이 지났어. 몇 개일까요? 500개입니다. 두 달이면 몇 개예요? 1000문제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푸는지 이해가요? 그래서 그냥 얘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건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싹 지우고 다시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규칙을 정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연습장을 사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를 1번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필기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연습장을 해서 그냥 연습장. 그냥 이면지 쓰듯이 쓰는 거야. 2번 문제 풀어요. 번호 붙이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3번 문제 풀어요. 번호 붙이고 쭉 풀자라는 겁니다. 근데 노트가 없으면 A4 문제, 2면지 다 돼요. 선생님은 뭐 썼었냐면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림 일기장도 썼어요. 그냥 반 나눠놓고 4번 하고 써요. 근데 반은 나눠서 쓰는 게 좋습니다. 수학은. 근데 쭉 해서 오늘 20번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내라. 그 다음날 수학 공부할 거야. 그럼 수학 공부할 때마다 책이랑 노트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노트 다음에 뭐를 적냐? 21번을 적어요. 둘째 날에. 쭉 적어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35번 적어요. 오늘은 나 이만 풀래? 그러면 이렇게 끝내요. 그럼 그 다음날에 뭐 한다? 36번 뭐 해라? 계속 누적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보면 느낄 텐데 100번 달성할 때 100번 숫자 100 쓸 때 느끼는 감정 500번 달성해서 내가 쓸 때 느끼는 감정 진짜로 대망의 1000번을 넘어가잖아. 이러면 이제 나중에 뭐냐면 숫자 쓰기도 귀찮거든요. 근데 1000번 달성할 때 그 기쁨이란 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내가 뭐 했다는 소리야?
많이 풀었다는 얘가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야. 스스로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모으다 보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이렇게 모입니다. 3년간 모아보세요. 선생님 사촌동생도 했던 방법이고요. 얘는 3년간 내가 공부한 뭐가 되느냐, 얘는 3년간 공부했던 증거가 돼요. 그렇다라는 건 이게 학습 계획이 된 거고요. 실천한 거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꾸준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얘네들 증거 자료로 제출도 가능해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봐. 이 번호에 선생님이 고3 때 찍었던 마지막 번호가 뭔지 알아요? 잊혀지지도 않아. 24,437번이에요. 3년 동안 푼 문제가 2만 개입니다. 수학 문제. 되게 많은 거 같지? 아니야. 선생님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 다른 과목을 더 못했기 때문에. 수학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잘했어. 공부 안 해도 잘 나오더라고. 많이 안 했어. 근데 2번 오라고. 선생님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최대 많으면 43,000번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촌동생. 그걸로 포트폴리오 내가 공부 이렇게 했다라고 제출하고 지금은 고대 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딱 수능 끝나고 나서 얘를 버릴 때 그 감동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스스로에 대한 증거자료 그거 부모님한테 보여줘도 돼. 자랑입니다. 자랑.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이걸 쓰기 시작했던 것보다 결국은 그거야. 여러 번 푸는 게 훨씬 좋아. 이거 안 해도 돼. 연습장은 솔직히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면 좋고 안 해도 돼. 하지만 이건 해야 돼. 여러 번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깔끔해야 되고 채점기호 써야 돼. 그래서 채점기호는 2교시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다시 풀기 위해서 깔끔해야 되니까 뭐를 쓰자? 당연히 하는 얘기 연습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연습장을 쓰는데 항상 그냥 연습장을 쓰면 너무 싫으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노트를 하나 사거나 옛날 노트를 가져다가 수학만 풀 건데 그 문제를 누적해서 쓰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질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2023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차시 예고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진짜로 다음 차시 때는 뭐 할 거냐? 나에게 주는 선물, 자기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